두 번째 사례는 수영장에 열심히 다니고 계시는 시어머니 문제로 며느님이 상담하신 사례입니다. 이 댁의 시어머님은요, 수영을 하시면서 생활에 활력을 느끼시는 그런 분이셨대요. 그러니까 같이 살고 계시는데 처음에는 며느님이 먼저 수영을 시작하셨고, 그래서 할머니도 이제 무료하시고 하다 보니까 수영을 이제 며느님의 권유로 시작을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수영이라는 게 배우다 보면 내 맘처럼 잘 안 되죠? 이게 물에 뜬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할머님이 처음에는 수영장 갔다 오면 맨날 인상 쓰고 들어오셨대요. 가방도요, 수영장 가방 갖고 들어오면 인상은 팍 쓰시고 팍 집어던지시고 안 간다고, 내일부터 안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럼 며느님이 쫓아가서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오늘 물을 얼만큼 먹었는지 아냐고. 아마 오늘 하루 종일 물 안 먹어도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코에서는 물이 줄줄줄줄 나오니까 할머님이 이제 괴로우셨던 거예요. 근데 그 고비를 며느님의 격려와 독려로 극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수영을 아주 잘하신대요. 근데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이 문을 닫아버린 거죠. 그래서 수영장이 문 닫은 2년 동안은 할머님이 그냥 뭐 일상적인 생활 하시는가 밖에 나가서 산책이나 걷는 운동으로 대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수영장이 다시 문을 열었죠. 그래서 할머니는 생활에 활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집이 어떤 집이냐 하면은요, 할머니도 이제 수영을 잘 하시죠? 할머니, 그리고 이 상담하신 며느리, 그리고 그 배우자, 그러니까 아들이죠. 할머니의 아들. 그리고 손주들도 다 물도 좋아하고 수영도 좋아하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은 뭐 1년에 한 번 성묘를 갔다 온다든가 지방으로, 아니면 벌초를 갔다 온다든가, 가족이 어디를 이동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검색하는 게 이거래요. 그 주변에 수영장이 어디 있나, 그 주변에 워터파크가 어디 있나 해서 꼭 볼일을 보고 나서는 돌아오는 길에 워터파크에 가서 모두가 수영하고 온천을 하고 오는 게 일과였대요. 그냥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사람 숫자도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마치 회사의 단합대회 같은 형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수영장을 온 가족이 함께 한번 갔다 오면 진짜 가족이 단합이 되는 것 같더래요, 마음에. 그리고 저는 이게 참 좋다고 느꼈던 게, 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면 갈등이 있는 날이 있잖아요. 삐쭉삐쭉 조그만 일로 신경전도 오가고 미묘하게 분위기가 싸해지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며느리가 뭐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막 정중하게 할 거 없고, 퉁명스러워, 서로 이제 지금 삐져 있어. 둘 다 삐져 있는데 그냥 퉁명스럽게 어머니 수영장이나 갔다 옵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럼 어머니도 며느리한테는 감정이 이만큼 남아 있었는데 수영장은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래, 그리고 가방 들고 따라 나오신대요. 그리고 수영하고 나오면은요, 둘이 확 풀린대요. 수영하고 샤워하고 사우나에서 몸도 풀면 몸도 풀리고 묵었던 마음도 풀리고,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댁에는 이 수영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효자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영장 문을 다시 개장을 하니까 할머님이 이제 수영장을 다시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수영장 다녀오셔갖고 이런 말씀을 하더래요. 며칠 전에 며느리한테, 저기 수영 같이 배우는 사람 중에 젊은 세댁이 있는데 그 며칠 전에 수영복 너무 이쁜 거 입고 와서 이거 어디서 샀냐고 그랬더니, 아니 글쎄 남대문 시장에서 10,000원 주고 샀대. 야, 요새 수영복을 어디 가서 10,000원 주고 사냐, 그리고 그렇게 이쁜 거를. 그래서 나 내일 남대문 시장 가려고.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나 내일 남대문 시장 가서 나 다 알아봤거든, 어딘지 수영복 파는데 가서 남대문 시장 가서 10,000원짜리 그거 사올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 거죠. 요즘 세상에 10,000원짜리도 훌륭한 수영복이 있더라. 나 수영장 다니는데 비싼 거 안 사 입구나 이렇게 알뜰하게 10,000원짜리 사 입을란다. 내가 가서 남대문 가서 사올란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더니 며느리가, 어머니 거기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며느리 생각에는 어머님이 남대문 시장이라는 데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이래요. 근데 가면 그 넓은 데에서 헤매기만 하고 다리만 아프시고 결국 거기 못 찾으실 것 같고 너무 고생이 될 것 같으니까 며느리가 그랬대요. 어머니 가지 마시오. 거기 어머니 못 가셔. 그 넓은 데 어디 가서 찾으려고. 그거 못 찾으셔 어머니. 그냥 일로 오셔. 내가 저기 수영복 하나 사드릴게. 하고는 어머니를 이제 컴퓨터 앞으로 모시고 와서 둘이,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수영복을 고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원하는 디자인 고르게 하고 주문해갖고 며느리가 딱 사줬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너무 뿌듯한 거예요, 본인이.
어머니 지금 수영복 필요하신 것 같은데 내가 이 봐라. 나 같은 며느리니까 이거 이렇게 다 해서 드린다 해갖고 완료! 딱딱딱 손을 털고 잘했다라고 스스로 만족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친구들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식사하고 얘기하면서 어머니 수영복 사건을 얘기를 한 거예요. 아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저기 어디서 10,000원짜리 사 입었다는 얘기를 듣고 솔깃하셔서 생전 가보지도 않았던 남대문을 가시려고 했다. 그래서 아유, 내가 말리고 내가 그거 미리 들었으니 다행이지. 내가 말리고 내가 사드렸다. 인터넷으로. 이 며느리는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아, 나 참 잘했으니까 참 잘했다고 칭찬받을 거를 기대하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친구들이 갑자기 며느리를 이렇게 보더니 야, 너 그거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할머니도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었을 텐데 할머니가 지금 건강도 안 좋으신 것도 아니고 야, 버스 타고 막 한 번 다니실 수 있는 어른을 야, 네가 그 중간에서 다 해드려 버리면 할머니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 안 들겠니? 넌 네가 잘못한 것 같아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자랑을 하려고 했다가 질책을 받으니까 시무룩해져서 집으로 오면서 계속 그게 마음에 걸리더래요. 아, 내가 진짜 잘못한 거야? 나는 잘한 것 같았는데 라고 생각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저희한테 이제 상담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진짜 잘못한 거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참 어려웠어요. 근데 답은요, 정답은 이거예요. 잘한 거예요. 며느리가 사준 것도 잘한 거고요. 할머니가 혼자 만약에 가서 사오시게 했다? 그것도 잘한 걸 수 있어요. 이렇게 했어도 잘한 거고 저렇게 했어도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며느리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알았으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극진히 위하는 마음에서 사드린 거니까 이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만약에 할 수 있었으면 며느님이 어머니가 내일 남대문 시장 가서 사오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어머니 이렇게 해서 잘 타고 한번 가셔서 잘 사와 보세요 라고 했었어도 그것도 좋은 마음이었겠죠. 근데 다음번에 만약에 그랬어요. 며느님한테. 다음번에 또 어머님이 남대문 시장 또 가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왜 그런 생각 들었냐면 할머니는 남대문 시장 가서 그 10,000원짜리 수영복을 꼭 사오겠다. 딱 그것만 목표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할머니가 남대문 시장을 한 번도 안 가봤다 그랬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남대문에 가서 10,000원을 주고 저런 걸 사와? 그러면 남대문 시장이라는 데는 굉장히 볼거리가 많은 곳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수영복 사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고 남대문 시장 구경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추측에는 어머님은 분명히 머지않아 남대문을 가고 싶다는 말씀을 또 하실 것 같아요. 거기 가니까 싸고 좋더라라는 얘기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말리지 마시고 같이 가주세요. 며느님은 남대문 시장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힘들 거라는 걸 예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분이 같이 가주시면 그거는 굉장히 든든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어머님이 말씀하시면 같이 가주시고 혹시라도 어머님이 표현을 안 하셔도요. 날씨 좋은 날 택해서 어머니랑 남대문 한번 가보시죠. 그리고 어머님이 메모해 왔다는 그 수영복 가게에 가서 같이 한번 둘러보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수영복뿐만이 아니라 남대문에 가서 맛있는 것도 함께 드시고 나들이 삼아 한번 같이 다녀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상담하는 내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어머님을 위하는 며느리들이 상담하다 보면 많아요. 예. 그래서 고부간에 갈등이 있고 사이가 안 좋아서 뭐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시댁 싫어서 시금치 안 먹는다는 얘기 옛날부터 해왔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제가 들은 건 더 많아요. 시댁이 싫어서요. 놀라지 마세요. 시내버스도 안 탄답니다. 그런 얘기들도 들었는데 아니에요. 제가 상담해보면 이렇게 마음 따뜻한 며느님들 또 마음 따뜻한 시어머님들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제가 좋게 봤던 거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공통의 취미 생활이 있다는 거 저는 이거는 드문 일이기도 하고 참 좋은 일이기도 해요. 제가 노인 부부 두 분이 사시는 댁에 항상 권해드리는 게 이거거든요. 두 노인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개발하세요인데 이 댁은 지금 노 부부만이 아니고 완전히
할머니랑 아들, 손주, 며느리까지 모두가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공통의 취미생활이 있으니 얼마나 화목한 가정인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며느님께 설명을 해드려서 며느님이 중간에서 역할을 참 잘하시고 있다는 격려의 말씀도 같이 드렸습니다. 흐뭇한 가족의 사례였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이 사례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죠. 저희 어머님은 일을 하고 계신데요. 운동하실 시간이 없으시대요. 좋은 방법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어머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운동하실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운동은 해야 되는 거다라고 내가 알고 있다, 이 의미가 들어있어요. 운동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은 있으신데 내가 일을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표현을. 근데 상담을 해보면요, 어르신들 중에 일하시는 어르신들 되게 많으세요. 일하시는데 일하시면서 또 운동하시는 어르신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머님이 나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해.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운동을 하고 싶다 해요. 하고 싶은데 지금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 되신 게 시간이 없어서라는 이유를 대셨지만 그거는 말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이야기의 요지는 나 운동하고 싶어, 이 얘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도움을 주셔야 돼요. 그 얘기를 며느리한테 하셨다라는 얘기는 며느라 나 좀 도와다오, 나 운동하고 싶어,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머님이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휴일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휴일에 선생님이 함께 모시고 가서 하실 수 있는 운동을 안내를 해드리는 게 필요해요. 어머님이 주말에 만약에 휴일이시다 하면은 주말에는 복지기관들이 문을 닫았을 테니까 복지기관이 아닌 다른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기관을 알아봐 드려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휴일이 일주일 중에 일 안 하시는 날이 주중에 계시다, 평일에 있으시다, 그러면 그럴 때는 더 좋아요. 복지기관들이 평일에는 문을 여니까. 그래서 복지관을요, 한 번쯤 모시고 가면 좋아요. 선생님이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복지관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그 복지관에 어머님 혼자서는 가시는 게 잘 안 되시는 거예요. 또 그런 데가 있다는 걸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미리 알아두셨다가 그 복지기관을 선생님이 모시고 가는 것까지 해드려야 돼요. 혼자서는 못 가요. 모시고 가야 돼요. 모시고 가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 프로그램 안내서를 보시면서 어머님하고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선생님이 이야기 나누시기 어려우면 거기 담당 직원분한테 설명을 부탁드리면 어머님한테 좀 알맞을 만한 걸 몇 개를 권해드리거든요. 그러면 할머님이 들으시면서 솔깃해 하시는 게 있어요. 노인들이 뭐 좋아하시나 봤더니 게이트볼 이런 거 좋아하세요. 근데 게이트볼이 참 좋아요. 왜 좋으냐면 몸에도 운동이 되지만 게이트볼은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차라리 수영은 혼자 하는 운동이죠. 혼자 할 수 있는데 게이트볼은 팀이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팀과의 교류도 할 수 있어요. 상호작용. 그래서 사회적 생활, 사회적 교류도 되시면서 몸의 운동도 되는 그런 게 이제 게이트볼이에요. 그런 것도 좋고, 아니면 꼭 이런 뭐 운동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노인에게 운동의 효과를 내면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게 춤이에요. 그래서 복지기관에 가시면 어른들 대상으로 춤, 댄스 프로그램도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제일 인기 많은 건 뭐니 해도 시대가 흘렀어도요, 스포츠 댄스 제일 좋아하신답니다. 스포츠 댄스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거는요, 내가 볼 때 그 운동이에요. 그래서 스포츠 댄스가 아니라 댄스 스포츠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몇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어르신들한테 제일 인기가 좋은 댄스고요. 그 외에도 라인 댄스도 해요. 라인 댄스 운동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생활체육대회 할 때 라인 댄스 이 경연이 있더라고요. 에어로빅 경연 하듯이. 라인 댄스는 저 처음에 줄 갖고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줄을 딱딱 맞춰 서서 하는 거래요. 그래서 라인 댄스도 좋고, 아니면 어머님이 조금 이렇게 엘레강스 하신 분이면
왈츠나 폴카 같은 것도 가르쳐줘요. 그래서 춤, 댄스 교실도 다양하고 운동 프로그램도 다양하니까 선생님이 한번 모시고 가서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거를 고르실 수 있도록 거기까지 함께 가주시는 거, 동행해 주시는 거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몇 번은 어머님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러 가실 때 같이 가주세요. 초반부에는. 왜냐하면 거기 분들은 이미 다 친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는 처음 가시는 거니까 뻘쭘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좀 쑥스럽지 않으시게 며느님이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같이 가주시면서 아유 우리 어머님하고도 좀 같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 한마디 해주시면 어르신들이 적응하시는 게 훨씬 빠르세요. 그래서 주중이 됐든 주말이 됐든 지역 안에서 요새는 이제 지역사회복지가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지역 안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센터, 문화센터 이런 곳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아봐 두셨다가 어머님 모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바쁘시지만 휴일이 있죠. 우리 기본적으로는 휴일이 5일 일하고 일주일에 5일 일하고 이틀은 휴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중에 하루는 운동에 할애하실 수 있도록 하루는 또 쉬셔야 그 다음에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요 하루 일주일에 한 번씩만 운동하셔도 괜찮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꼭 퇴근 후에 일을 하겠다가 아니라 일주일에 휴일 이틀 중에 하루는 운동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댁에서처럼 수영을 함께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꼭 이렇게 그 운동 쪽만이 아니어도요. 가족이 공통의 취미생활이라고 하면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공통의 취미생활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별을 경험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연세 많아지시면 부모님도 형제도 내 곁에서 떠나가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공통의 취미생활을 하셨던 가족들은요. 함께 했던 그 시간들 그게 굉장한 추억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저는 어머님이 나는 운동하고 싶은데 일해서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너 좀 나 좀 운동할 수 있게 도와다오 알려다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같이 할래 이런 의미도 혹시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며느님도 관심 있으시면 운동을 같이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노인복지관 같은 데 있죠? 그런 곳들은 65세 이상 되셔야 가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철 무료로 타거나 이런 노인복지 혜택들이 65세부터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복지관은요, 그러니까 즉 노인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곳들, 복지관뿐만이 아니에요. 복지관, 뭐 경로당, 노인대학 이렇게 노인이 여가 활동하고 뭐 교육 프로그램 뭐 배우시는 곳들은요, 나이가요 60세부터예요. 그러니까 65세라고 알고 계신데 아니고 60세부터예요. 그리고 한 분이 60세면 그 배우자분은 55세 이상 되면 같이 등록을 해줘요. 노인분들이 이렇게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곳들이 어떤 곳들인가 알아보니까요. 복지관뿐만 아니라 다니시다 보면 이 간판에 이런 거 써 있어요. 평생교육원. 많지는 않더라고요. 복지관은 눈에 확 띄는데 평생교육원은 눈에 확 띄지는 않는데 상가 건물이나 이런 데에 있어요. 근데 들어가서 보면 밖에서 볼 때 모르는데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프로그램이 알차고 많아요. 그리고 저렴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거기 오시는 분들은요. 꼭 거기만 오세요. 주로 많은 게요. 학습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일주일에 한 번 운동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어르신들이 지덕체라고 하거든요. 요 세 가지를 골고루 하시면 좋아요. 체는 뭔지 아시겠죠? 몸을 써서 하는 운동. 지는 지적인 거예요. 뭔가 익히는 거. 왜 우리가 머리를 계속 쓰면 치매도 안 걸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너무 지겨운 거 말고 어르신이 좋아할 만한 공부. 뭐 만들기, 종이접기도 포함이 되겠고요. 아니면 옛날엔 우리 때는 못 배워서 그래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영어 나오는 거 좀 읽으실 수 있게 영어 교실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 한글 모르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글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노인복지관은 다양한 이렇게 활동적인 프로그램 쪽을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를 권해드리고요. 뭔가 이렇게 공부나 교육 쪽을 원하시는 분들은 평생교육원도 많이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단합이 얼마나 잘 되시는지, 코로나 때문에 요새 좀 주춤하지만 코로나 없을 때는 계절마다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끼리 그 나들이도 차량 이렇게 대여해서 여행도 다녀오시고 나들이도 다녀오시고 해서 가족처럼 지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평생교육원도 많이 권해드립니다. 자, 이 댁의 며느님은 저는 이 정도면 다음부터는 저하고 상담 안 하셔도 충분히 가족 간의 어떤 화목을 도모하실 수 있는 중요한 키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댁의 아드님이 상당히 그 배우자한테 고마워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보기 드물게 요즘 근래에 모처럼 며느님하고 시어머님하고 사이좋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흐뭇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오늘 이렇게 두 편의 사례들을 통해서 나의 하루하루를 일기장에 한번 적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또 두 번째 사례를 통해서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또 함께 할 만한 이런 프로그램이나 취미생활은 뭐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어요. 제가 몇 가지만 권해드렸는데요. 즐기는 것들로만 제가 권해드렸잖아요. 근데 하나 또 권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가족이 함께 1년에 한 번이어도 괜찮으니까 혼자 말고 가족이 함께 자원봉사 신청해서 하시는 거. 아주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또 이게 가족의 추억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1년에 한 번씩 우리 집은 자원봉사를 한다. 이 경험이요. 어른이 돼서도 그 얘기를 두고두고 해요. 내가 어릴 때부터 남한테 베푸는 거. 이런 거 교육을 받아왔다라고 해서 뿌듯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돼서 저는 가족이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거, 취미생활, 여행, 운동과 더불어서 자원봉사 활동도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권해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알찬 내용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